형님 결혼한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요?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형님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어떤 남자랑 만나서 어떤 집안에 시집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 쉬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실래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뭐 하는 남자예요? 학력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 정말요? 노가다 하는 고졸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아니 왜요? 세상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해요? 뭔 말을 그렇게 듣기 거북하게 해? 현장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기술자고. 자신이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직업이랑 학력 가지고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봐. 건설업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편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위로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렇게도 남자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남자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고졸에다 노가다 하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저 같은 노처녀로 평생 혼자 살지언정 그런 남자랑은 결혼 안 하겠네요. 지금 내 약혼자를 무시하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깔보고 막말하는 거 맞지?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게 맞겠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요. 생각하고 있는 걸 솔직히 표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뒤끝은 없으니까 제 남편도 이런절 귀엽게 봐주고 있는 거고요. 부족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님 동생이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저로서는 고맙기 그지없고 행복하기 그지없죠. 내 동생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랑 내 약혼자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 않나? 형님이 제대로 된 남자랑 결혼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형님이 나이만 잔뜩 먹은 아줌마라고 해도 그렇지. 초혼이면 직업이랑 학력 집안은 기본으로 따지고 사람을 만났어야지. 나이 먹고 결혼이 늦어졌다고 아무 남자나 찾아서 자기를 팔면 어떡해요? 옳게 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단 거 알아. 팔긴 뭘 팔았다고 그래? 그 사람도 날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이 맘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왜 올케한테 온갖 불쾌한 말까지 들어야 하니? 전 형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나이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아닌 척 하냐고요. 조건이 별로지만 더 늦기 전에 시집 가고 싶어서 서두르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거창하게 품위 있는 척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품위 있는 게 아니라 올케가 교양과 예의가 없는 거야. 2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사람 말 하지 마.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 그 사람 앞에서 직업이랑 학력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올케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데 발끈한다는 건 찔리는 게 있어서가 아닌가요? 형님도 그 사람의 직업과 학력이 약점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자격지심에 그렇게 화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 남편 될 사람을 볼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무슨 뜻이야? 형님이랑 인연 끊겠다는 말입니다. 뭐 인연을 끊겠다고? 노가다 하는 인간이랑 친척으로 지내기 싫으니까 절연하겠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올케랑 무슨 상관이라고 절연말까지 꺼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준혁이가 노가다 하는 형님 남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노가다 해도 멀쩡하게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못 가서 노가다나 하게 되면 어떡해요? 전 제 아들이 그런 사회 하층민이 되는 꼴은 못 봐요. 준혁이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됐는데 뭔 대학 걱정이야? 그리고 준혁이가 대학에 가던 못 가던.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직업에 종사하던 그게 내 약혼자랑 뭔 상관이라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고. 그렇게 준혁이가 걱정되면 올케가 더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일 아니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에 부족한 인간이 하나 있으면 애군이 낄 수 있단 뜻이죠. 제 아들은 엘리트인 우리 부부를 닮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 뭐든 할 수 있어요. 올케가 엘리트니?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엘리트 같은 소리야? 꼭 일을 해야 엘리트나요? 명문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란 것도 몰라요? 형님 설마 제가 전업주부라고 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발끈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하지 않았나? 형님이랑은 오늘부터 절연이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아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가다 거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용 가치가 제로라. 절연해도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네요. 내 존재를 이용 가치로 판단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건도 사람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내 동생도 같은 생각이니? 나랑 인연 끊겠대? 그 사람이랑 전 일심동체예요. 모든 면에서 일치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절연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제 말에 납득할 거니까 걱정 말고 절연해요. 그 사람은 노가다 다니는 고졸을 매형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대체 뭐로 생각하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이용해 먹는 존재라니까요?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어지지 않게 천박하다. 원래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손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되거든요. 형님처럼 평범한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말이에요. 명문대 나와서 올케처럼 살 거면 난 차라리 지방대 나와서 인간답게 사는 걸 선택할 거야. 몇 개월 후. 새 집은 어때? 너무 맘에 들지. 둘이서 살기에 40평대 집은 너무 클 줄 알았는데. 아기방도 만들고 거실에 아기 미끄럼대도 놓고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아. 넓은 집에서 육아할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고 좋아. 니들 키울 때는 너무 가난해서 늘 이사 다니고. 그 바람에 너가 그렇게 원하는 방도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데. 너가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넓은 집도 샀다니. 엄마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 고마워, 엄마. 어릴 때 이사 다니고 어렵게 산 건 맞지만. 그래도 늘 화목하고 씩씩한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컸으니까. 지나간 세월에 마음 아파하지 마. 그 시절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엄마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미안해. 사과할 일이라니? 저번에 재영이랑 통화하다가 네 말이 나와서 나도 몰래 네가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샀단 말을 해버렸어. 니들이 안 보고 산다는 걸 아니까 절대 네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재영이가 은근 너랑 네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나도 몰래 욱해서 그만 너가 서울에 10억 원짜리 집도 사고 잘 산다고 자랑했어. 걔들한테는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니?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정보를 흘려버렸어. 괜찮아. 어차피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데 뭐 어때. 알아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릴 때는 누나인 널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애가 지금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됐는지 모르겠다. 결혼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또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가 되는 건가? 엄마처럼 아들 부부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준혁이 태어나고 쩍하면 엄마한테 애 맡기고 지들은 여행 다니고. 김치는 물론이고 온갖 반찬을 다 갖다 먹으면서 용돈 한 번 안 주는 것들이. 무슨 낯으로 엄마한테 못된 시모를 운운한단 말이야. 반찬 좀 갖다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샴푸나 세제 같은 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돈이랑 금부치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봤더니 걔들 부부가 찍혔더라. 둘이서 내 금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 통장을 훔쳐보면서 내가 언제 죽어주겠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죽으면 통장에 돈이랑 집을 지들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내가 인간 새끼를 키웠는지 짐승 새끼를 키웠는지 헷갈리고 가슴이 아팠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음 나한테 말할 것이지 왜 참고 있었어? 걔들이랑 인연 끄는 너한테 말해봤자 너만 심란하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니? 내 돈이랑 금부치를 돌려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자식을 경찰에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인데 누구 탓을 할까?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전혀 엄마 잘못 아니니까 돈이랑 금부치 다시 가져오라고 해. 엄마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연락해봐. 아니다 인연 끊었는데 뭐하러 다시 연락하니? 그런 애들이랑 연락해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은 뱃속아기만 생각하고 골치 아픈 일은 생각도 하지 마. 안 좋은 말은 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으니까 일 있음 또 연락해. 다음 날. 형님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싼 집을 샀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숨기고 있었어요? 인연 끊을 거니까 영원히 보지 말자고 한 사람은 옳게 아니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불과 석 달 전 일인데 생각이 안 난다고. 절연했다고 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안 나? 그런 머리로 명문대는 어떻게 갔대? 아 그래요. 제가 절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사람 마음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형님네랑 인연을 끊었던 건 형님네가 거지처럼 살 줄 알았기 때문인데, 형님 남편이 사실은 알부자란 걸 알게 된 지금은 당연히 상황이 다르죠. 절연하기로 한 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가족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난 올케네랑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 엘리트인 저희 부부가 가족으로 지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겠다고요? 니들이 엘리트던 아니던 우리랑 뭔 상관이니? 관심 없으니까 우리한테 관심 끄고 살아.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졸의 노가다이라는 남자가 대체 무슨 수로 10억 원이나 하는 집을 샀대요? 설마 주제도 모르고 전액 대출로 산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충분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 설사 대출로 샀다고 해도 그것 또한 능력 아닌가? 은행은 아무한테나 10억 원을 빌려주는 곳인가? 아니 대체 뭘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요? 말했잖아, 그 사람은 건설업 한다고. 설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맞는데, 뭐라고요? 노가다가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사장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했는데 문제 있어. 아니, 설사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해도 그렇지. 그게 뭐가 어땠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노가다 하면서 사람을 깔보는 올케가 노가다 하는 분들보다 나은 게 뭐야? 명문대 나와서 돈도 한 푼 안 벌고 시어머니 돈이랑 금붙이 훔치는 여자가 감히 누굴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 건덕이나 있는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어머니 물품들을 훔쳤다고요? 어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요. 치맥기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렇게 온순하던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도둑으로 몰고 가다니. 제 귀로 듣고도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엄마가 설치한 카메라에 니들 둘이 다 찍혔는데 뭔 헛소리야? 도둑년이 남의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꼴이 어이가 없다. 여차하면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감금할 인간이다 너? 뭐라고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어머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왜 그랬니? 왜 우리 엄마 집에 기어들어서 이것저것 훔쳤니? 여유가 없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지 넉넉한데 그런 짓을 했겠어요? 엘리트 부부라고 항상 잘난 척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벌어도 애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남긴커녕 물가 때문에 매달 적자나고 이젠 통장에 파먹을 돈도 없어서 애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다 저희가 상속할 건데 미리 좀 먼저 땡겨 쓴 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냐고요? 엄마한테는 나도 있는데 왜 모든 걸 니들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는 사람도 나고 니들이 훔쳐간 그 금부치들도 다 내가 사드린 건데 왜 니들이 그걸 욕심내고 지랄이냐고. 그래도 시댁 재산은 아들 거죠. 젊은 게 꼰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금부치들은 내가 사드린 거니까 다 돌려줘. 이미 다 팔아버려서 없어요. 그럼 돈으로 환산해서 보내. 말했잖아요. 돈이 없다고요. 없음 벌면 되잖아. 준혁이도 이젠 9살인데. 애가 학교 간 다음에 알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지금 저보고 알바하라고 했어요? 전 명문대 나온 여자인데 어떻게 그따위 알바를 해요? 그따위 알바라니? 누구한테는 꿈과 희망의 직장인데 그따위로밖에 못 말하니? 그런 건 못 배운 인간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해요? 그럼 명문대 졸업생다운 일 찾아서 하면 되겠네. 엘리트니까 대기업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경력 단절이 몇 년인데 어떻게 손쉽게 대기업에 들어가요? 더구나 전 영혼이 자유로워서 그 어떤 조직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쩌겠단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겠단 말이야? 아니 설사 놀고 먹는다고 해도 내 동생이 벌어다 주는 거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길래 셋이서 연봉 8천만 원으로 모자란단 말이야? 그 사람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해서 지금 공장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연봉이 반토막 나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월세 10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벌써 2달이나 밀렸고 생필품 살 돈마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도 나가서 벌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도 형님네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절연이라는 뜻 몰라? 고졸의 현장이란다고 깔볼 땐 언제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기생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어. 형님네 집 엄청 넓다면서요? 그래 넓어. 게스트룸도 있고 누가 놀러와도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그게 니들이랑 뭔 상관이란 말이야?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재밌게 지내면 좋잖아요. 난 전혀 안 좋은데? 인연 끊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연락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싫은데 같이 살겠다니? 절대 불가능하니까 꿈깨. 우릴 바보라고 그렇게 깔보더니. 어떻게 바보인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니? 그렇게 높고 세던 자존심은 다 어디로 버린 거야? 큰 새 집에 공짜로 살 수 있다면 그깟 자존심 따위는 버림 그만이죠. 사람 사는 집에는 아이 소리가 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준혁이가 가서 살아주면 훨씬 더 사람 사는 집 같을 거예요. 그건 걱정 마. 난 지금 임신 중이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전혀 외롭지 않을 거니까. 사장인 남자랑 결혼하고 벌써 임신까지 했다고요? 30 후반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임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 형님이 평생 애도 못 낳을 줄 알고 형님 재산을 우리 준혁이가 다 상속받길 바랬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어이가 없다. 그렇게 준혁이한테 상속해주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서 줘. 지방대 나오고 나이도 많은 형님이 부자랑 결혼했단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남자한테 분명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한테 뒤통수 맞고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산다고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요? 지금 날 저주하고 있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니들 부부한테 손 내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네 집에서 훔쳐간 돈이랑 금부치 값은 3달 내에 갚아. 안 그럼 내가 책임지고 니들을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가족 사이에 무슨 고소예요? 어머니는 절대 저희를 고소하실 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엄마 대신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야. 고모가 돼서 준혁이한테 그런 고통을 주려고요? 준혁이를 볼모로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네가 제일 뻔뻔하고 이기적이야. 3달 내에 무조건 돈 갚고 2번 다시 우리 엄마네 집에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후 제 동생 부부는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게 무서웠는지 돈을 빌려서 저희 엄마한테 보상금을 입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케는 여전히 일할 생각이 없이 전업주부를 고집하고 있고 수입이 적어진 탓에 그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하게 다투고 있다나 뭐라나. 살기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남동생의 전화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같이 큰 어릴 때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슬프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한 각종 폭언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나 봅니다. 언제 아기 보러 올 거야? 친정에 온 지 며칠이나 됐는데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잖아. 갈 생각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도 네 아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는 뜻이야? 네 짐은 택배로 처가에 다 보냈으니까 산후조리 끝내면 법원에 가서 이혼해. 이혼이라니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나한테 이혼 말을 꺼내니? 이혼하고 싶은 걸 어떡해. 목숨 걸고 네 아이를 낳은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이혼당해야 하는지 묻고 있잖아. 묻는 말에나 대답해. 대체 뭔 생각으로 갑자기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쓰고 자유롭고 좋았는데 너랑 결혼하고부터 돈도 맘대로 못 쓰고 친구들이랑 술도 맘대로 못 마시고 이젠 또 애까지 태어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까지 해야 하잖아. 난 아이 따위는 낳고 싶지 않았는데 네 멋대로 아이를 낳는 바람에 난 평생 아이한테 발목 잡혀서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인생 허비하게 생겼어. 아니 성인이 되면 끝인가?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려면 또 얼마나 돈을 퍼부어야 하고 그 돈을 벌려면 난 또 얼마나 등골 빠지게 일해야 하냐고. 그럼 피임 똑바로 할 것이지 이제 와서 그딴 말을 하면 어쩌라고? 아이는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독신이 그렇게 좋았으면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선택도 있었는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애가 태어난 지금에 와서 무책임하게 이혼 말을 꺼내니? 날 이혼녀로 만들고 내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없어도 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동생이랑 내 조카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넌 이제 2번 다시 집에 돌아올 필요 없어. 동생과 조카만 있으면 된다니? 그건 또 무슨 뜻이야? 내 동생 이혼했어? 갈 곳이 없으니까 본가에 가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본가는 시골이라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 내 동생도 싫어해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했어. 형제 좋단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형제지.
나와 우리 아이보다 동생이랑 조카가 더 소중하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내 동생은 핏줄이지만 넌 남이잖아. 우리 아이는 네 핏줄이 아니니?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를 핏줄이라고 한들 무슨 감흥이 있을 것 같아? 태어난 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네 아이임에는 틀림이 없잖아. 내 아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다니까? 날 닮지도 않은 못생긴 애보다는 날 아빠처럼 따르는 내 조카가 더 이뻐 난. 장난해. 네가 그러고도 애비니? 그러니까 애비 자격 없는 놈은 꺼져줄 테니까. 애미 자격 있는 네가 알아서 혼자 잘 키우라니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니까 네 물건을 네 친정에 다 보냈지.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다 버렸고 꼭 필요해 보이는 것들만 보냈으니까 그거 받고 나에 대한 미련 다 버려.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건데 왜 네가 판단하고 지랄이니?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고약한 버릇이야? 넌 남의 물건에 손 떼면 안 된다는 것도 못 배웠니? 내 집에 있는 물건은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단 거야? 거기가 네 집이니? 우리 회사 사택이니까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 사택은 너한테 준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라고. 회사에서 빌려준 집 아니니? 고로 나랑 내 아이한테도 그 집에 살 권리 있어. 그런 권리는 없으니까 까불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아이 가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넌 순종적이지 않아서 눈에 거슬려? 지금도 봐 내 말에 반항만 하잖아.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이혼하자고 해야지. 싫다고 대들고 말이 많은 게 맘에 안 들어. 돈만 갉아먹는 너 같은 기생충은 싫다고 하는데 눈치 하나 더럽게 없네. 며칠 후. 내용 증명 받았지? 받았는데 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종이장에 내가 눈이라도 하나 깜빡할 줄 알았어? 어디서 돌팔이 변호사를 찾아서 그딴 걸 보냈어? 돌팔이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야. 오빠 친구고 나랑도 잘하는 오빠라 믿고 맡겼는데 뭐 문제 있어? 문제투성이지.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청구 금액은 다 뭐냐고. 내가 왜 2억 원이 넘는 돈을 너한테 줘야 한단 말이야. 이혼하는 김에 한몫 챙기려는 개수작을 부리나 본데 택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 없어. 아니 근데 변호사는 내가 먼저 찾으려고 했는데 왜 네가 먼저 찾고 지랄이냐고. 출산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 알았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비굴한 인간이 비열한 수작 부릴 줄 알았어. 네가 그런 인간이란 걸 알고 너보다 먼저 움직였는데 억울하니? 재산분할의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네가 버린 내 물건들 값.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다 입금해. 왜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를 줘야 한단 말이야? 난 바람핀 것도 아니고 아이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바람핀 건 아니지만 나한테 상처 주고 이혼하게 생겼으니까 위자료는 당연한 거고. 아이는 네가 인정하던 안 하던 네 아이니까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한단다. 이런 것도 몰라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니? 절대 줄 생각 없고 나도 변호사 찾을 거야. 나한테 싸움 걸면 후회할 텐데? 너야말로 여자 주제에 날 이기려고 들지 마. 그러다가 큰 코 다치니까 조심해. 이젠 협박까지 하겠다고. 처자식을 상대로 협박하는 네 모습이 네가 생각해도 쪽팔리지 않니? 시끄럽고 내 경고 무시하지 마. 너야말로 내가 정한 기한 내에 내가 원하는 금액 입금해. 안 그럼 네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뭐 내용 증명 그딴 걸 함부로 회사에 보내면 어떡해. 그렇게라도 해야 위자료와 양육비를 월급에서 깔 수 있잖아. 그딴 짓까지 해서 나한테서 돈 뜯어가고 싶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권리야. 절대 줄 생각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했을 텐데? 날 화나게 하면 널 사택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건 또 뭔 개소리야? 네가 뭔데 날 사택에서 내쫓는단 말이야? 사택 계약서에는 사택에서 가족만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져 있는데. 넌 그걸 무시하고 내연녀랑 내연녀 자식을 끌어들여서 살고 있잖아. 내연녀라니 내 동생이 어떻게 내연녀란 말이야? 동생 좋아하고 자빠졌네. 네 동생한테 연락해봤는데. 이혼한 적도 없고 너한테 간 적도 없다고 하던데. 내 동생한테 연락했었어? 너 내 동생이랑 사이 좋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잖아. 막 자매처럼 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거든. 부부 사이가 좋고 책임감 있는 네 동생이 이혼했단 것도 안 믿어지고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서 연락해봤더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던데? 너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뒷조사해보라는 조언까지 줬는데 오빠랑 달리 정상인 동생이라 정말 다행이지 않니?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걔는 오빠인 날 영웅으로 아는 앤데 내 뒷조사를 하라고 했단 게 말이나 되니? 어떻게 하다 내 동생 마음속이네 이미지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 난 언제 어디서든 내 동생한테 멋있는 놈으로 남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멋진 남자 캐릭터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 잘 됐잖아. 언제까지고 가면을 쓰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니야. 내 연녀를 동생이라고 이용했단 걸 알고. 네 동생 개분노하던데 꼴 좋다. 이제 다신 성실하고 멋있는 오빠인 척 못하게 돼서 어쩐다니? 아 진짜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승진 말도 나왔었는데 너 때문에 승진도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상사분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다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와이프와 아이를 버리고 내 연녀를 사택에 들여서 사는 인간을 회사의 책임자로 두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냐고 조목조목 따지시는데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회사에서 8년을 쌓아온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게 왜 바람 폈니? 바람 아니야? 바람이 아니면 사랑이니? 바람 피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지들은 사랑이고 운명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걸 잃게 되면 그때서야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발악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니들은 바람 맞고 비난받을 짓거리한 것도 맞잖아. 아니 그 여자는 내 첫사랑이야. 고등학교 때 잠깐 만나다가 그 여자가 이사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어. 처음엔 그냥 동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말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 가슴이 아프단 건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랑 우리 아이를 버리고 그년이랑 그년 애랑 가족이 되기로 했단 말이야? 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그녀는 달라?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알바하면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 남자 새끼 하나 잘못 만나서 애가 태어나서 한 달도 되기 전부터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하는데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이야기였어. 남의 이야기에 눈물이 난다는 인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나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를 버리니? 그러니까 넌 직업도 있고 돈도 잘 버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럼 나 같은 놈이랑 헤어지고 네 인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돈은 받고 헤어지겠다니까? 네가 안 주면 재판까지 갈 거고 아까 말했듯이 네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고 사택 계약을 위반했다고 회사에 일러 바칠 거야. 그래도 돈 안 주고 이혼 안 해줄래? 징그러운 년? 더러운 놈이 누구 보고 징그럽다고 하는 거야. 일주일 시간 줄게. 그 시간 내에 반드시 돈 입금하고 이혼해. 여루루. 오늘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혼인신고했어. 너한테 뜯긴 돈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나한테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있단 거야. 지 새끼는 버리고 남이 새끼를 키우는 게 자랑이다. 네가 낳은 애보다 훨씬 더 이쁜 애니까 남의 새끼라고 하지 마. 사랑하는 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나 마찬가지야.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네. 그 여자한테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러울 지경이다. 넌 네가 목숨 걸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 그 여자가 2번 이혼했고 두 남편이 다 사고로 죽었단 것도 알고 있니? 사고로 죽었다고?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뒷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여자 남편들은 둘 다 등산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했어.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2번이나 산에서 목숨을 잃었단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것도 2번 다 거액의 보험금을 탔다고 들었는데 그 2번의 사고가 과연 우연일까? 거액의 보험금은 말도 안 돼.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다고 들었는데 보험금을 탔다면 애 데리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다 뻥이야. 그렇다면 고생하면서 없이 살았단 말은 거짓말이겠지. 말도 안 돼. 걔는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렇게 믿고 살면 되겠네. 그래도 내 아이 아빠라고 충고해주는 건데. 속이의 경일기라면 어쩔 수 없지 어떡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란 거 다 알아. 네가 뭐라고 해도 난 그녀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 쭉 그렇게 살아? 나도 은근히 말로가 궁금하거든. 감히 날 저주해? 내 돈 다 털어가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나와 그녀 사이를 질투하고 저주하는 널 나도 저주하면서 살 거야. 그래 기어이 날 화나게 하네. 네 회사에 네가 바람핀 사실 다 폭로해서 사택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줄게. 네가 달란 돈만 주면 그건 비밀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폭로하겠다는 게 어딨어? 무식한 아녀자의 질투심이라고 보면 돼.
역시 우리가 행복한 걸 질투한 거 맞잖아, 나쁜 년. 네가 사택에서 쫓겨나고 바람펴서 처자식을 버린 놈이란 걸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다면 난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나쁜 년이 될 수 있어. 미쳤구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핏덩이와 함께 버림받으니 한이 쉽게 풀어지겠어? 한 달 후? 나 좀 살려주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니까 제발 좀 가르쳐주라. 대가리도 꼬리도 없이 뭔 소리야? 사택에서는 쫓겨났니? 사택에서 쫓겨나서 작은 월세서 살고 있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어. 이 회사에 있으면 아마 더 이상의 출세는 어렵다고 봐야겠지. 동료들 보는 것도 불편해서 이직하고 싶어도 오라는 곳도 없어서 이직도 못하고 회사에 꾸역꾸역 다니는데 죽을 맛이야. 상사는 대놓고 처자식을 배신하는 인간한테 뭘 믿고 맡기겠냐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부 후배한테 맡겨버리고. 따라서 난 하루하루 점점 더 쓸모없는 존재가 돼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상여금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와이프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걱정돼. 회사에서 존재감 잃게 되고 와이프한테 비난받는 게 다 내 탓이라고. 나한테 따지려고 연락했어? 산후조리는 잘했는지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미안해, 내 코가 석자라 당신들 모자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어. 지랄하고 있네. 뭐라고 욕해도 좋아? 너한테 먹는 욕은 오히려 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 네 맘속 안정은 네 와이프랑 네 양자한테서 찾아. 나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학교 다닐 때는 순수하고 착해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는데 왜 지금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마녀로 됐는지 너무 슬퍼. 저번에는 운동 삼아 등산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 그 여자 혹시 내 목숨 노리는 거 아니야? 날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건 나한테 묻는 것보다 그 여자한테 묻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 그걸 물으면 본성을 드러내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무서워서 그 여자랑 한마디도 못하겠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해서 어떡해? 사랑이란 말 하지 마. 난 그런 마귀 같은 여자 사랑한 적 없어. 그 여자랑 살기 위해 나랑 내 아이를 버린 놈이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지금 장난하니?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당신은 똑똑하니까 답을 알 거 아니야. 관심 없으니까 꺼져. 내가 죽어도 되니.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는 아빠 없는 애로 되는데. 어차피 지금도 아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어. 그래도 내 새끼 애비라고 차단하진 않았는데 기어코 차단하게 만드네. 얽히고 설킨 네 인생이랑 얽혀서 피해보기 싫으니까 차단할게. 날 버리겠단 말이야? 나와 내 아이를 버린 인간은 너란 거 잊었니? 등산 다니고 운동해서 오래오래 살기 바란다. 등산 갔다가 사고 나면 끝이지 어떻게 오래 살란 말이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어? 또 누가 아니? 그 여자가 이번엔 널 진심으로 사랑해서 너랑 결혼했는지. 그도 그럴 듯이 니들은 첫사랑이잖아.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촉촉하니. 그 여자가 널 해칠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아. 어차피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그 여자가 이혼을 거부했고 지금도 쩍하면 등산 가자는 말을 해서 전 남편을 벌벌 떨게 한다나 뭐라나. 어쩜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남자를 운동시키기 위해 등산 가자고 말했을 수도 있고 어쩜 그 여자가 등산이 취미라 남편이랑 같이 취미 생활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쩜 정말 보험금을 타려고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온다면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새 동영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랑 같이 걸어가던 그 남자 누구니? 엄청 잘생겼던 게 혹시 남친이야? 날 봤어? 봤음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둘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근데 그렇게 크고 먹음직스러운 물고기는 대체 어디서 낚은 거야? 물고기라니? 네 남친 말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그런 남자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났니?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부럽다 얘. 외모는 매력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무슨 뜻이야? 잘생겼지만 직업은 그저 그렇고 돈도 못 번다는 뜻이니? 하긴 아무리 잘생겨도 돈이 없음. 매력이 절반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기 마련이겠지. 그런 건 아니야.
직업도 대기업 금융맨이고 집안도 꽤 넉넉하다고 알고 있어. 소개팅 주소 내주신 분이 해준 말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하이스펙 남자가 정말 현실에 존재한다고. 그런 사람을 너한테 소개해주는 사람의 인맥 무엇임. 나도 누가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면 바로 결혼 결심하겠는데 유감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많은 일들은 당사자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 뭐야, 내가 네 남친한테 관심 가질까봐 선 긋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 남자의 씨가 마른다고 해도 네 남친한테는 접근 안 할 거니까. 더구나 나한테는 남친도 있는데 걱정할 걸 걱정해. 걱정하는 거 아닌데? 그럼 우리 남친들 대동하고 넷이서 더블 데이트하는 건 어때? 넷이서? 왜 불편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넷이서 하는 데이트는 처음이라. 왜?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노래방에 가자. 그런 건 젊은 친구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30 넘은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데이트의 나이가 뭔 상관이니? 나이 먹는다고 마음도 늙어?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초반 대학생인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따로 약속 잡은 건 없어. 잘 됐네. 그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같은 시기에 아이 낳고 가족 단위로 놀러도 다니고 그러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친해지면 좋잖아. 알겠어. 그럼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 답장 기다릴게. 며칠 후? 네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었어. 지금까지의 데이트 중에서 오늘이 최고였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내 남친도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하고 나도 나름 괜찮았어. 네 남친이 즐거웠대. 다행이다. 난 또 괜히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너랑 네 남친이 즐기지도 않고 실망할까봐 걱정했잖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역시 그렇지? 그렇게 성실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짓을 할 리가 없겠지. 예의 바르고 잘생긴 사람이 돈까지 많다니.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그런 남자랑 사귀는 네가 너무 부럽잖아. 전생에 대체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길래 현생에 그런 남자랑 인연이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전생에 은하수 하나 정도는 구할 걸 그랬어. 너무 부러워하지 마.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정도의 남자라면 사소한 단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단점이 사소하지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너 네 남친한테 불만 있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완벽한 남자한테 불평을 할 수 있어? 나라면 매일 등에 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내 남친한테 관심 있니? 그런 남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을 여자가 어딨니? 너한테는 남친도 있는데 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남자랑은 헤어졌어. 무슨 말이야? 오늘도 연인 신분으로 같이 데이트했잖아. 데이트 끝내고 집에 가서 헤어지자고 문자 날렸거든. 이별을 문자로 했단 말이야? 자꾸 전화 오는 거 차단해버렸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상대가 납득이 되게 헤어져야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문자 보내고 차단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 반년을 넘게 만난 애인한테 예의는 차려야 하지 않니? 어차피 헤어지려고 했어. 근데 그 인간이 너무 만나달라고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야. 얼마 전에는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땐 그 인간 집안이 잘 사는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간 집안은 보잘것없는 흙수저 집안이고 그 인간도 그냥저냥 평균 연봉밖에 못 버는 무능한 놈이더라고. 명품 시계 차고 다니고 옷도 꽤 비싼 거 입고 다니길래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그 모든 것들은 그 인간 전 여친이 그 인간한테 사준 거란 걸 알게 됐어. 그때의 배신감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 5살 많은 여자의 애인 노릇하면서 명품 받아 챙긴 비굴한 인간. 기껏 어렵게 전 여친년한테서 뺏어온 놈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란 걸 알고 모든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버렸어. 또 다른 여자 남친을 뺏었니? 아직도 그딴 짓 하고 다니고 있어? 나한테 어울리는 남자를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도 잘못이니?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 최고의 남자를 찾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야? 그렇다고 임자 있는 남자를 노리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자는 무슨 임자 같은 소리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의 남자한테 눈독 들이겠단 말이야?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인생 마지막 남자를 드디어 찾았거든. 오늘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찾았다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게 희극이더라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남자를 추구하는 나한테 신도 감동하셔서 이번엔 모든 면에서 최고인 남자를 나한테 하사하셨지 뭐야. 그 남자가 누군데?
나중에 소개해줄 날이 오겠지. 2달 후. 내가 저번에 최고의 남자가 생기면 소개해주겠다고 한 말 기억하지? 혹시 결혼하니? 오늘 혼인신고했고 결혼식은 다음달에 하기로 했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혼인신고했다고.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다가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섣불리 혼인신고했니? 절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혼인신고한 게 아니겠어? 그래, 잘 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랑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설마 내 남친이랑 결혼하니? 뭐야, 너 심기 있니?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런 것 같다는 감이 들어서. 저번에 넷이 데이트하자고 할 때부터 수상했고. 그날 데이트 끝나고 바로 남친을 찾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날 벌써 둘이 눈 맞은 거였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날 너랑 내 전남친 놈이 동시에 화장실에 갔을 때 네 남친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그날부터 바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동물도 아니고 보자마자 붙었니? 인간은 고급 동물이란 걸 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사람이 미치게 좋아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즐겼더니 임신이 됐고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집도 완전 큰 아파트를 일시불로 샀고 난 이제 그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여유작작하게 전업주부 생활을 즐기기만 하면 돼. 이 모든 건 원래 네가 누려야 할 행복인데 내가 뱃속아이를 무기로 네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서 미안하다? 방도 5개나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방의 사람을 다 채울 생각이라고 하더라. 그럼 난 대체 애를 몇 명이나 낳아야 하지? 개털 같은 인간이 그런 말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텐데 엘리트 부잣집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멋있고 나 스스로 막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고 설득되는 거 있지? 근데 넌 훌륭한 그 남자를 나한테 뺏겨서 피토하는 심정이겠다? 물론 그 사람 본인도 연봉이 높고 집안도 잘 사는 건 맞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아니, 돈은 전부야. 세상에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어. 그걸 잘 아니까 너도 그 남자랑 만났으면서 어디서 고상 떨고 있어. 난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야. 그딴 말은 걔도 안 믿거든? 그 사람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결혼 인사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던데? 내가 임신했단 걸 알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줘서 얼마나 감동 먹었는데? 막 드라마에서처럼 없는 집 딸년을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김치 싸대기를 날리던가. 수표 던져주면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우아하고 자상하고 따뜻해서 깜놀했잖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왜, 설마 넌 그 사람 가족들한테 미움받았니? 썩 좋은 인상은 못 받았어. 그래, 넌 원래 좀 밉상이잖니? 내가 밉상이라고? 생긴 거 자체가 별로 정이 가지 않는 얼굴형이잖니? 그분들이 너한테는 차갑게 하고 날 예뻐했다는 건 내가 더 마음에 들고 날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어? 미안하다. 네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괜찮아. 어차피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려고 했단 말이야? 너 역시 돈 보고 달려든 속물 맞잖아. 아니라고 해도 그 귀에 사람 말이 안 들어가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드니? 성대한 결혼식 할 거니까 구경이나 와.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하니? 하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내밀겠지?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했네. 결혼식은 안 와도 돼. 대신 나중에 웨딩 사진이나 보내줄게. 내가 왜 그런 걸 봐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을 하루빨리 잊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니까 조용히 떨어져 나가주란 뜻이야. 임산부인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알아서 물러나라고. 그나저나 산후조리원이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국내에서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에 보내준다고 했거든. 부자들이랑 연예인들이 가는 그런 곳 말이야. 그래, 좋겠네. 좋다마다. 네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게 돼서 미안하다. 괜찮으니까 맘껏 누려. 속은 화가 부글부글 끓는 주제에 겉으로 강한 척한다고 애쓰고 있네. 몇 개월 후. 나 출산했어. 그랬니? 축하한다.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하니? 부자들이 가는 고급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 잘하고 있냐고 물어야 하니? 산후조리원은 구경도 못했고 친정에서 산후조리했어. 왜, 국내 최고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딸을 임신했다는 걸 알고 못된 시모가 산후조리원을 취소해버렸어. 대를 잇지도 못하는 딸년 낳은 년은 친정에 가서 몸조리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돌아가서 출산하고 몸조리했어. 이럴 땐 동정한다고 해야 하니? 동정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난 지금 절실하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친정에서 몸조리 끝내고 집에 오니까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이사와 있었단 게 제일 큰 폭탄이야. 시집 안 간 시누이 둘과 시부모가 이사와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까무라칠 뻔했어. 심지어 시모는 내 방을 차지하고 내 물건은 몽땅 다 창고방으로 옮겨놨어. 아들도 못 낳은 년은 크고 환한 방에서 잘 권리가 없다고 괴롭히는데 마귀가 따로 없었고 소름이 끼쳐서 숨이 넘어갈 뻔했어. 사람이 그 정도로 추악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런 와중에 남편이란 놈은 지 엄마 눈치만 보면서 전혀 내 편은 들어주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 사람이라면 그러고도 남았겠지.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가족 단위로 몇 번 만나보니까 금방 알겠던데. 손주는 무조건 아들 손주만 인정할 거라고. 딸 손주는 절대 인정 안 한다는 지엄마 곁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고. 1년에 15번 있는 제사는 몽땅 다 며느리 혼자 해야 한단 말 듣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던 등신 같은 인간이었는데 더 말해 뭐해. 그래서 내 딸을 입양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딸은 믿지는 장사니까 절대 안 키울 거라고 하는데 어떡해? 아니 가진 것도 많은 집에서 왜 그렇게 아이 성별에 집착하는 거야? 가진 게 많으니까 재산을 물려줄 후대가 필요하겠지. 딸한테 재산 줘봤자 남의 집으로 재산이 흘러가는 꼴이 된다고. 질색팔색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더구나 1년에 제사가 15번이나 있는 집에 아들 손주가 없음. 나중에 그 많은 제사를 누가 지내주니? 그들은 현재의 부를 가져다준 조상님들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모시고 제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그럼 난 뭐야? 이 집에서 종년처럼 살면서 제사 지내고 나중에 제사 지내줄 아들을 낳아야 하는 시바지야? 그래서 내가 그 결혼을 포기했잖아. 넌 내가 없어도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내 인생을 그런 갑갑한 감옥 같은 집구석에서 보낼 리가 없잖아. 미친 할망구가 다음에도 또 딸을 낳으면 천년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게 싫으면 시동생이랑 아이 가져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인간 세상인지 동물의 세계인지 헷갈려서 미치겠어. 차라리 지금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게 네가 원하는 결말이니? 내가 부자 시댁에서 견디지 못하고 초라하게 이혼하고 퇴장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너 말 진짜 희한하게 한다는 거 알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다음엔 무조건 아들 낳을 거고 설사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도 이 집에서 나갈 일은 없어. 첩년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데려다가 키울 거고 시동생이랑 아이 낳으라고 하면 눈 딱 감고 그렇게도 해볼 거야. 너한테는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없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다 따지고 살아? 뚜껑 열고 보면 남들도 다 치부 한두 개쯤은 안고 살아. 인생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순탄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내 최종 목표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이겨낼 거야. 최종 목표라니? 난 어릴 때부터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꿈을 키워왔어. 가난한 집 딸인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면 난 두 번 다시 이런 부잣집에 들어올 기회 없어. 원래 인간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각박한 법이야. 재벌집 며느리 노릇하기 제일 힘든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정도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맞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두 번 다시 너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면 네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꿈은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부잣집에 시집 가려는 건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옥이 그렇게 좋으면 쭉 그 불가마 속에서 살아. 난 반드시 지금의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거야. 두고 봐. 그래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그 후 그녀한테서 다시 연락 오는 일은 없었지만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말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자신의 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댁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하는데 진실이 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요. 유치원 때부터 같이 커온 애라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 애가 그렇게 된 건 그 애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걸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유나 만났어. 유나라니? 대학 동창 그 유나 말이야? 바로 그 유나? 동료들이랑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봤어. 난 전혀 못 알아봤는데 유나가 먼저 날 알아봐주고 인사해왔어. 대학 졸업한 지 10년 됐고 동창회에도 한 번 안 나와서 얼굴도 다 잊어버렸는데 걔는 날 한눈에 알아봐줘서 살짝 감동 먹었잖아.
그게 그렇게 감동할 일이야? 아니, 갑자기 동창을 만나니까 옛날 일도 생각나고 반갑지. 더구나 유나처럼 인기 있던 애가 날 기억해주니까 기분 좋잖아. 그래서? 서로 일행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얘기하고 바로 헤어졌지. 왜? 자기는 유나가 싫어? 유나 말하니까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걔랑은 별로 좋은 감정 없어. 왜? 걔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이 남자 저 남자 휘젓고 다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 그건 걔가 귀엽게 생겼으니까 남자들이 자꾸 들러붙어서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때 여친 있는 놈들도 유나한테 막 집적대고 그랬잖아. 걔가 좋아서 못 살게 구는 남자놈들이 문제지 유나가 무슨 잘못이야. 걔가 입장 정리 똑바로 했는데 남자들이 걔한테 집적댔겠어? 걔 은근히 여친 있는 남자들한테 추파 던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가? 그건 그냥 유나를 질투하는 일부 여자들의 오해 아닌가? 본인들이 매력 없어서 남친 맘과 눈을 잡지 못하는 걸 애매한 유나 탓하는 건 아니지. 이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가 봐. 내가 유나를 질투했단 말이야? 너라고 하진 않았잖아. 유나는 키는 작고 아담한데 이목구비는 크고 애교도 많아서 여자들이 질투하기 딱이잖아. 여러모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두루두루 갖췄으니까 남자들한테 인기 있었는데 그걸 걔 잘못으로 밀어붙이고 따시키고 그런 건 잘못된 거지. 설마 너도 유나를 좋아했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여자가 어떻게 내 타입이야? 유나는 그냥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옆집 동생 같은 여자였어. 동갑인데 동생? 작고 아담하니까 귀여워서 동생 같잖아. 유나가 귀여워? 귀엽다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인 거야? 꽃도 과일도 채소도 작은 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 그걸 키가 168cm인 나한테 말하니? 큰 여자라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아서 미안하다.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난 그냥 유나를 만났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 내가 뭐 잘못했어? 우연히 유나를 만난 것도 내 잘못이야. 아님 만나고도 안 만난 것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했니? 그냥 대학 동창 만나서 반가웠다는 말을 하는 건데. 자꾸 예민하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됐어, 오늘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누구랑? 동료랑 먹지. 누구랑 먹어? 어차피 집에 가도 별로 먹을 것도 없잖아. 입덧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고. 밖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설마 유나랑 먹는 건 아니지? 아니, 대체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왜 사고가 그쪽으로 흘러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걔를 만나면 만난다고 하지 거짓말할 필요 있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제발 좀 그만해. 너 그러는 거 의부증이야. 유나는 우리가 결혼했단 거 알아? 소식 들었다고 하더라고. 네 안부도 묻던데? 그래서 내가 임신했단 말은 했어? 했지?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일인가? 뭐든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피곤해서 대화하기 싫다니까. 아, 됐어. 일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봐. 며칠 후. 지금 어디야? 회식 끝내고 지하철 탔어? 정말 회식했어? 무슨 뜻이야? 날 의심하고 있어? 유나랑 밥 먹은 건 아니고. 아니야. 니들이 같이 밥 먹는 걸 봤단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봤대? 그게 중요해. 유나랑 같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나 대답해. 아, 그래 먹었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 동창이랑 밥 한 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유나가 연락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그럼 거절해. 근데 나한테는 왜 회식한다고 거짓말했어? 유나랑 만난다고 하면 난리칠 게 뻔한데 어떻게 사실대로 말하란 거야? 지금도 봐 따지고 들고 있잖아. 그럼 나랑 같이 갔으면 됐잖아. 넌 입덧해서 음식만 보면 토하는데 같이 가서 뭐해? 괜히 유나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더 돼. 유나가 불편한 건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된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그 여자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야? 이유 따위가 어딨어. 그냥 동창이니까 한 번 만나서 밥 먹은 거밖에 없어. 근데 넌 대체 왜 그렇게 유나를 싫어하는 거야? 몰래 유부남을 만나는 여자니까 싫어. 나 모르게 내 남편을 몰래 불러내는 년을 좋아하려자가 어딨어? 여자의 질투는 보기 구차하니까 하지 마. 뭐, 질투? 그래, 너 유나 질투하는 거 맞잖아. 자기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유나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거 맞잖아. 날 유나한테 뺏길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래서 유나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야. 여자들이 하나같이 유나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바람에 쭉 왕따 당해왔고.
지금도 연락하는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외롭다고 눈물까지 보이더라. 자기들보다 이쁘고 귀엽고 인기 많다고 멀쩡한 애를 마녀사냥이나 하고. 애도 아니고 그렇게 유치하게 노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쁜 것도 죄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년이랑 밥 한 끼 먹더니 완전히 그년 편 들기로 한 거야? 그럼 난 뭐니? 네 아이 임신하고 집에서 널 기다리는 난 쓸데없는 질투나 하는 유치하고 못된 여자니? 너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 내가 직장 동료랑 밥 먹고 다른 동창이랑 밥 먹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유나랑 밥 먹었다고 하니까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게 다. 유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아니면 뭘 한 거야? 좀 그러지 마. 넌 너대로 매력 있고 너만의 삶이 있는데 굳이 남이랑 비교할 필요 있어? 비교한 적 없으니까 오버하지 마, 바보 같아. 바보, 지금 나보고 바보라고 했어? 유나는 아직 남친도 없고 결혼도 못했어. 따르는 남자들은 많았지만 하나같이 결혼까지 가진 못했다고 했어. 이젠 결혼에 대한 환상도 버렸고 영원히 혼자 살기로 했다고 하는 불쌍한 애야. 근데 그런 애한테 밥 한 끼 사줬다고 날 바보라고 하니? 심지어 밥을 사줬니? 먼저 먹자고 한 인간이 밥값 내던가 더치페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그깟 2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남자가 구질구질하게 무슨 더치페이야? 난 임신 중에 체리가 먹고 싶어도 비싸서 안 사 먹고 있는데 그깟 20만 원이라고? 유부남이 임신한 와이프는 집에 혼자 두고 딴 년이랑 20만 원짜리 밥 먹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어차피 넌 아무것도 못 먹잖아. 아니 근데 넌 뭐가 그리 유난스러운 거야? 입덧을 막달까지 하는 여자가 어딨어? 남들은 초기에만 살짝 하는 입덧을 막달까지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고 있잖아. 네 새끼 임신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언제부터 말하고 싶은 거 꾹 참고 못 말한 거야? 임신하고부터 매일 똥 씹은 얼굴에 서 있는 거 이젠 질려. 아이 낳으면 또 육아가 힘들다고 매일 징징대게 눈에 훤한데. 난 대체 언제까지 네 얼굴색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애는 내가 낳자고 했어? 지가 멋대로 임신하고는 날 들들들 볶아대니까 좋아. 이젠 아주 바닥을 보이는구나. 나도 할 말은 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줄 거 아니야. 입덧 핑계대고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내 고충도 알아달라고. 임신 8개월까지 직장 다녔는데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니? 어쨌든 지금은 놀고 있는 거 맞잖아.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지금 당장 친정에 갈게. 그래, 그럼 출산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산후조리까지 끝내고 오면 되겠네. 여루루. 나 양수 터져서 입원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 못 가니까 알아서 나. 뭐라고? 내가 가면 와이프가 화내니까 못 간다고. 와이프라니, 네 와이프는 나 아니야? 너랑은 이혼할 예정이고 나한테는 이미 새 와이프가 있어.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새 와이프가 너한테 가는 걸 싫어해서 못 가. 그 새 와이프란 여자가 혹시 유난연이니? 어떻게 알았어? 여자의 감이란 건가? 아님 처음부터 넌 유나의 적이 못 된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어? 남의 남자를 보기만 하면 환장하고 달려드는 년이니까. 이번에도 더러운 수작 쓸 줄 알았어. 살짝만 꼬리쳐도 좋아서 죽는 날 갖고 노는 게 재밌었겠지. 날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꼬리친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이야? 난 대학 때부터 유나를 좋아했고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이 유나를 제외하면서 다시 불타올랐을 뿐이지 모든 여자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야. 유나는 여러 남자를 만나왔지만 나 같은 남자는 처음이라고 했어. 대학 때도 사실은 날 제일 좋아했는데 내 곁에는 네가 있으니까 다가오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 가슴속에 날 묻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봤자 불행할 게 뻔하니까.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왔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부턴 내가 유나를 지켜주기로 했어. 유치한 두연놈이 지랄하고 있어. 그런 뻔한 거짓말을 정말로 믿는단 말이야? 유나가 그딴 거짓말을 대체 왜 한단 말이야? 날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나한테 고백할 필요 있어? 유나는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보였어. 임신 막달인 너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너랑 네 아이한테 죄를 지었다고. 꼭 용서해달라고 너한테 전하라고 했어. 본의 아니게 상처 줬다고. 주둥이가 터졌다고 나오는 대로 내뱉는 년이나. 지 새끼를 네 아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놈이나. 그나물에 그 밥이다. 어울린다는 축하말로 받아들일게. 언제 이혼하러 가줄 수 있어? 설마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틸 건 아니지? 네 짐이랑 이혼 서류는 네 친정으로 보냈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법원에 나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한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니? 나 혼자 아이 낳으란 말이야? 난 별로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너가 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진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낳아. 애를 볼 생각조차 없단 말이야? 관심 없다고 했잖아. 우린 부부인데 뭐가 그렇게 가벼워?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니? 처음부터 난 널 엄청 좋아하고 그런 적 없어. 그냥 여친이 필요하다 싶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너였고, 결혼해야겠다 싶을 때 적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너였을 뿐. 죽고 못 사는 감정은 느낀 적 없었어. 이번에 유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쩜 지금까지처럼 평범하게 너랑 살 수도 있었겠지만, 운명적인 여자를 만난 이상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가면 부부로 살 필요 있어? 그건 우리한테도 애한테도 너무 가혹하잖아. 넌 직장도 다니고 친정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유나는 달라. 유나한테는 나밖에 없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이혼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으니까 구구절절 토 나오는 말 엮어대지 마. 네가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린다는 거 기억해. 그럼 언제 이혼해 줄 거야? 퇴원하면 법원에 가줄 거야?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랑 양육비에 대해 변호사랑 상의해보고 연락할게. 양육비까지 내라고. 난 애 키울 생각 없는데. 키울 생각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는데 그런 상식도 몰라? 그래도 너무 많잖아. 그걸 다 주고 나면 난 무슨 돈으로 유나랑 살란 거야? 그런 각오도 없이 그년이랑 같이 살 계획했어? 가족인 나와 내 아이를 정리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으면 깔끔하게 뒤탈 없이 정리한 다음에 가. 우편물 받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청구했어? 위자료랑 양육비를 주려면 재산 다 밀어넣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내야 하잖아. 난 유나랑 결혼해서 살림살이도 다 새로 장만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돈을 청구하면 어쩌란 말이야.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지급되게 만들 거야. 그럼 회사에서 내가 이혼한 거 다 알게 될 거잖아.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뭔 상관이야. 바람 펴서 임신한 와이프를 버리고 아이마저 내친 게 잘못은 아니라며? 운명적인 여자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회사에서도 네 입장을 이해해주겠지. 이해해 줄 리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내 승진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이래. 그럼 내가 원하는 돈 입금하면 되잖아. 진짜 지독한 여자구나? 아이 데리고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지독해지지 않고 되겠어? 누구랑 달리 난 믿고 의지할 남편도 없잖아. 이놈 저놈이랑 놀아나는 환양년한테 남편을 뺏긴 게 화가 나긴 하지만 어떡해. 내가 고른 남편놈이 뇌가 썩은 멍청한 놈이란 것도 내 잘못인 것을. 뭐 환양년이라니? 내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여자 그년이 너 하나만의 여자니? 무슨 뜻이야? 내용증명이랑 같이 보낸 사진 못 봤어? 뭔 봉투가 있긴 한데 아직 못 봤어? 그럼 뜯어봐. 아주 흥미있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건 유나 사진이잖아. 다수의 남자랑 데이트를 즐기는 네 새와이프 사진인데 어때? 유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유나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만 사랑한다는 말하고 다니니까 환양년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진은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너 설마 유나 뒤 밟았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뒷조사는 기본 아닌가. 넌 유튜브에 나오는 내연녀 동영상도 못 봤니? 그런 건 여자들이나 보는 거잖아. 바람을 피려면 그런 동영상 몇 개 정도는 보고 지능적으로 폈어야지. 무식하게 바람 피니까 여기저기서 뒤통수 맞게 되는 거 아니야? 유나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놀 수 있어? 말도 안 돼. 너 이거 다 합성이지. 그년한테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 바람 핀 게 들통나서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 당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위자료도 안 내고 애도 버리고 너한테 들러붙은 거야. 유나가 유부녀라고. 나랑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설마 그년한테 돈 넘겼니? 예식장 비용은 남자인 내가 내야 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넘겼어.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공동적금을 꺼냈었단 말이야? 똑바로 말해. 넘긴 돈은 2천만 원이 다야? 걔네 친정집이 낡아서 비가 샌다고 해서 수리비로 1,000만 원 넘겼어. 열흘 사이에 3천만 원을 넘겼단 말이야? 사랑하면 돈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여자가 그런 해픈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는 대학 때부터 원래 그런 년인데 몰랐단 게 말이 되니? 여친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게 취미인 년이니까. 여학생들한테 왕따 당했단 건 모르고 뭐 질투? 누가 그런 천한 년을 질투한단 거야? 어이가 없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버릴 거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날 사랑한 적도 없고 나랑 내 아이는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
그땐 내가 부려워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 이젠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너고 제일 소중한 존재는 우리 아이야. 네 아이라고 하더니 이젠 우리 아이? 너랑 같이 내 아이 키울 생각 없으니까 내가 청구한 돈이나 입금하고 이혼해. 살면서 이런저런 모순 없는 부부가 어딨어. 그래도 애 보고 참고 살고 정으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아직 안 늦었잖아.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말은 하지 말아줘. 더러워서 싫어. 뭐 내가 더러워. 공중화장실 같은 년이랑 뒹군 놈이랑 더러워서 어떻게 같이 사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난 깨끗이 씻고 다니는 남자란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씻는다고 더러운 균이 없어지니? 육체적 더러움은 어찌어찌 씻긴다고 해도 정신적 추악함은 영영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 아닌가? 내가 추악하다고. 그런 말은 너무 잔인하잖아. 넌 영혼이 추악한 놈 맞으니까 주둥이 다물고 돈이나 입금해.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여자 남편한테 니들 사이 다 밝혔으니까 그 남편한테 줄 위자료도 준비해둬야 할걸?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날 배신한 놈한테 그 정도 복수도 못하니? 내가 말했지. 네가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리는 거라고. 날 벌레 보듯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놈한테 내린 벌이니까 달갑게 받아. 그 여자 조금 있음 집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해야 돼?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싫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평생 책임져 준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와중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더 소름이다.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서우면 앞으로도 쭉 그 여자의 호구로 살면 되겠네. 네가 누구랑 어떻게 살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돈이나 입금해. 그리고 오늘의 그 후는 네가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지. 유튜브 동영상에 너 같은 바보 멍충이들 나온다고. 그때 한 영상에서 빌런이 그 후를 읊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신선하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가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도록 해. 내가 왜? 시청자분들은 또 뭐야? 내 사연이 유튜브 채널에 채용될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네가 마무리하라고. 버러지 같은 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많지 않는 너 자신의 가치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치가 있다니까 할게.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 몰라. 뭐 그냥 대충 할게. 그 후 전 와이프와 아이에 대한 깊은 사과의 마음을 품고 이혼에 동의했고 대출을 받아서 와이프가 요구하는 돈을 입금했고 유나의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입금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유나와의 관계로 말하자면 아직도 유나와 같이 살고 있긴 합니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녀의 위자료까지 그 남편한테 주고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물론 그녀 아이의 양육비도 매달 보내주고 있지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밖에서 몰래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마 제가 너무 착해서겠죠. 답답해서 못 들어주겠네. 이렇게 답답한 그 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도 좀 헤아려. 아네, 뭐 암튼 전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돈 지옥과 언제 어디서 바람 피는지 가늠할 수 없는 여자랑 사는 정신적 지옥.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게 다 조강지처와 아이를 버린 죗값이라고요. 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저 같은 잘못 저지르지 말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길 바랍니다. 주제에 남을 가르치려고까지. 그럼 죄 많은 이놈은 꼴값 그만 떨고 물러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라는 완벽한 여자를 두고 딴 여자랑 바람펴서 정말 미안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 여자와는 그냥 충동이고 실수지 결코 사랑은 아니야. 사랑이라고 한 적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와서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 네가 변명하면 할수록 나만 더 비참해지니까. 2번 다시 바람 안 피겠다고 약속할게. 난 다른 건 몰라도 약속 하나는 기똥 막히게 잘 지킨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꼭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꿈을 쫓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른 여자한테 널 뺏길 줄 몰랐어. 나만 알아본 네 매력을 용하게 알아낸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너 지금 엄청 화난 거 아니야? 문자라 그런가 전혀 분노가 전해지지 않는데 널 배신할 날 원망하는 거 아니었니?
나도 내가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네 불륜 사진을 구경해보니까 지금은 그냥 평온한 마음이야. 내 연녀랑 같이 안고 다니고 같이 호텔에서 나오는 네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소년처럼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서글퍼졌어. 나랑 있을 때는 몇십 년 산 사람과도 같이 생기라고는 없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땐 매 순간순간 행복의 미소가 떠날 줄 모르는 네 모습을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난 물러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그 여자랑 같이 있니?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같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자꾸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같이 있는 거야. 이해해. 너한테서 흘러넘치는 매력을 거부하려자는 많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나 역시 너희 그 아우라에 반해서 팬으로 1년을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잖아. 아직 성공적인 작품 하나도 그려내지 못했는데 유일한 내 팬이 돼서 좋아해주고 결혼까지 해주고 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난 그저 너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좋았을 뿐이야. 사진 속의 이 여자를 사랑하니? 아니, 그건 아니야. 이럴 때는 진실한 소통이 예의라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너한테 속는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환하게 웃는 사진 속의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라고 변명하면 괜히 내가 헷갈리고 혼동되고 미련이 생기잖아. 너 설마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이혼하는 거 싫어? 그야 물론 네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니까 이혼하게 되면 좀 곤란하긴 하지? 너도 알다시피 난 적금도 없는데 위자료 청구당하면 골치 아프잖아. 난 나의 우상이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의기소침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괴로워. 근데 이 시점에서 돈 얘기하는 건 매너 위반 아니야?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이 분위기 깨게 왜 이별 앞에서 돈동거려? 미안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고 나와 있음 행복하지 않다는 건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더 젊고 이쁘고 더 날씬하고 더 자상하고 더 애교 있고 더 경제력 있었다면 네가 날 외면하고 딴 여자랑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겠지. 난 한 번도 널 호텔에 데리고 간 적 없는데 그 여자는 널 호텔에 데리고 간 것만 봐도 내 능력 부족이 문제라는 뜻이야. 그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호텔비는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냈어. 그 말인즉 내 돈으로 그 여자랑 호텔에 갔단 말이네? 뭐 그렇게 되겠지. 미안해. 괜찮아. 다 내 잘못이고 내 팔자인 것을 누구 탓을 해. 내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또 반성할게. 무슨 소리야. 죄 지은 놈은 나잖아. 아니 남자가 바람핀 건 다 여자인 내 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여자인 줄 미처 몰랐어. 널 그다지 사랑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존경해. 나 같은 놈만 만나지 않았다면 더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또 사랑해. 아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말고 그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아. 네 사랑을 진심을 다해 응원할게. 무슨 뜻이야? 이혼하겠단 말이야? 아님 바람을 받아들이겠단 말이야? 사랑은 지고지순한 감정인데 어떻게 제3자를 용납하니? 널 영원히 내가 독차지하고 싶지만 그럼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잖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랑 함께해야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네 작품이 대박칠 날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젠 그 믿음을 네 내연녀한테 인수인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죽는 날까지 쭉 널 응원한다는 건 잊지 마. 무슨 뜻인지 좀 확실하게 말해줄래? 자꾸 헷갈리게 말하니까 의미를 모르겠잖아. 네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란 뜻이야. 네 곁에 나란 여자가 있으면 네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잖아. 아니, 난 상관없어. 네가 곁에 있어도 그 여자랑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낼 자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스릴 있어서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이혼은 안 해도 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 뭐 그렇긴 하지. 그럼 전력을 다해 그 사랑을 지켜야 남자지. 유명한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최애의 여자도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야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제일 소중한 꿈을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이 쌓여서 마지막엔 제일 큰 꿈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난? 감정의 제일 원초적인 욕망인 이성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소위 말하는 성공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서 아픈 가슴을 애써 억누르면서 네 꿈과 사랑을 위해 퇴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너랑 헤어지면 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잖아. 예술가는 영혼으로 사는 거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꿈과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깟 생활고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오히려 적당한 생활고는 더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봐.
정말 그럴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다 해줬어. 내가 아니었다면 넌 이미 유명한 웹툰 작가가 돼서 연봉 1억 원은 가볍게 넘겼을 텐데? 네가 여직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내 책임이 제일 커. 제발 자책하지 마. 다 내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내 잘못 맞아. 날 사랑하지도 않는 네 발목을 잡고 있었던 내가 잘못했어. 가슴 떨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는데 내가 그 정도의 매력이 안 되는 여자라 미안해. 이젠 네 인생에서 빠져줄게. 그림도 사랑도 전력으로 추구하길 바래. 그럼 반드시 성공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분명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 이혼하자.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게. 나한테 돈이 없단 걸 뻔히 알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주라. 우리 사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돈 관계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도 나랑 완전히 끝내고 그 여자한테 가는 게 좋잖아. 그렇긴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돈 빌려주는 곳 찾아줄게. 거기서 빌리고 조금씩 갚으면 돼. 난 가진 건 없어도 빚은 져본 적 없어서 좀 무서운데? 요즘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집 사고 차 산다고 몇억 원씩 빚 짊어지고 살아. 그래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만 살고 있잖아. 넌 적금은 없지만 빚도 없으니까 남보다 더 잘난 거 아닌가. 근데 날 위해 그깟 2천만 원 빚도 만들기 싫어? 그래도 빚은 좀 그렇잖아. 빚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빚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긴 그렇지? 난 능력이 안 돼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동기부족이 문제였어. 네 말이 맞아. 빚내서 위자료 주고 열심히 그림 그려서 꼭 성공할게. 잘 생각했어. 그럼 집에서 나가줄래?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집은 내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이고 월세가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네 처지에 그 정도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어? 100만 원은 절대 무리지. 그러니까 내연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정답이지. 근데 그녀가 날 받아줄까? 널 사랑한다고 한 적 없어?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럼 네가 가서 같이 살아준다고 하면 눈물 흘리면서 좋아할 거야. 정말 그럴까? 내 말만 믿고 오늘 내로 내 집에서 나가줘. 그렇게나 갑자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잖아. 네가 늘 실패만 반복하는 건 항상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기 때문이야. 이번만큼은 운명의 사랑을 위해 결단력 있는 멋있는 남자가 되길 바래.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번만큼은 나도 꼭 성공한 남자가 될 거야. 그런 결심만 있다면 일도 사랑도 반드시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전력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한다로, 여보, 나 어떡해. 나 그 여자한테 쫓겨났어. 우리 이제 남남인데 뭔 여보야? 네가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바람에 내가 쫓겨났다고. 내 탓이란 말이야? 내가 빚까지 내서 위자료 줬는데 굳이 그 여자한테까지 청구할 필요 있어? 니들 둘이 날 상처 줬으니까 니들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혼한 전처한테 연락해서 따지는 거야? 너가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정 떨어졌다고 날 내쫓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겨우 돈 때문에 정 떨어졌다고 애인을 버리는 여자라면 너도 버려. 내가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버림받고 그 여자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한 달 전에 사전 통보도 없이 짐 싸들고 그 여자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엄청 곤란한 표정 지으면서 동거하겠다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는 거?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 집에서 살 기회를 얻었는데 너 때문에 내 보금자리를 무자비하게 뺏겼는데 그게 무슨 태도야? 처음부터 네 보금자리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울부짖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억울하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여자 마음 잡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살아. 전처한테 우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났는데 뭔 무릎을 꿇으란 거야. 네 사랑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겨우 그깟 사랑하려고 날 버리고 그년한테 갔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날 배신했으니까 이혼은 필수 아닌가? 배신이 아니라 그냥 일탈이었어. 나한테는 배반이야. 배신이고 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게 중요하잖아. 왜 갈 데가 없어? 부모님 집에 가면 되잖아. 지금 사람 열받게 하려고 붙는 불에 기름 붓는 거야, 뭐야? 우리 이혼 사유를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서 날 부모님으로부터 절연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딴 말이 입에서 나와? 너 때문에 난 부모님도 잃고 애인이랑도 파토났고 외톨이가 됐어. 불쌍하지만 그게 네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인간은 운명을 거스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쫓겨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운명의 여자는 역시 그 여자가 아니라 너였어. 너랑 같이 살 때 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과 따뜻함을 느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스트레스 제로인 꿈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넌 나의 제일 충실한 팬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어. 그런 너한테 아주 작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대답해 줄래? 아직도 날 전처럼 응원해 주는 거 맞지? 물론이지. 그럼 나랑 재결합할래? 내가 왜? 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고 날 제일 잘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니까. 진지하게 프로포즈 할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싫은데? 왜? 너도 아직 날 못 잊은 거 아니었어? 잊은 지 오래야. 나같이 천한 여자가 널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크나큰 민폐가 아닌가. 절대 민폐 아니니까 다시 날 내조해주라. 너만 있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아니, 그건 착각이야. 나랑 같이 안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 같이 살아봤지만 단 1mm도 성장하지 못했잖아. 그 말인즉 우린 궁합이 안 맞다는 뜻이야. 나랑 재결합하면 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괜찮아. 난 성공 안 해도 돼. 너만 곁에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아. 성공 따위는 안 해도 너랑 같이 먹고 자고 놀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내가 그걸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 무슨 뜻이야? 내가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니? 아니잖아. 난 네 꿈을 응원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내 일에 집중했어. 야근 수당을 챙기기 위해 밤 10시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어.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해주는 너가 있고 네 꿈을 꼭 이루게 해주고야 말겠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근데 넌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둘째치고 그토록 널 위해 헌신한 날 배신하고 딴 년이랑 즐거운 바람놀이 했어. 그러다가 버림받으니까 다시 나한테 받아달라고 징징대고 있어. 내가 쓰레기통이니? 쓰레기인 널 받아주게? 결국 처음부터 내 바람을 이해한 것도 용서한 것도 아니었어? 남편 바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고 반성하고 전력으로 응원한다고 했잖아. 그걸 정말로 믿은 네 지능이 의심스럽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순순히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줬을까? 3년을 같은 이불 덮고 잔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어. 난 네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넌 순진한 내 뒤통수를 칠 궁리나 했단 게 믿어지지 않아. 난 남자인데 바람도 좀 피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참고 기다려줬으면 조금 놀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기어이 이혼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기분 좋니? 쓰레기를 처분하면 기분이 상쾌하잖아. 난 쓰레기가 아니야. 난 앞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될 남자야.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랄게. 지금 당장 너한테 갈 거야? 뭐 하러? 우린 이렇게 끝날 사이가 아니니까. 망망대해 같은 인간 세상에서 어디 가서 날 찾을래? 우리가 살던 집에 찾아가면 되지. 이럴 줄 알고 이미 이사해버렸는데? 날 피하려고 이사까지 했단 말이야. 2번 다시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도 내가 싫어,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겨우 바람 한 번도 용서 못할 정도로 가볍게 날 사랑한 거였니? 누구한테는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이겠지만 누구한테는 천근의 돌처럼 무겁고 숨이 안 쉬어지는 바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날 증오한다는 건 그만큼 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날 떠나고 후회하지 않겠어? 세상 남자는 차고 넘쳐도 운명인 남자는 오직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날 놓치면 영원히 다시 나랑 잘 될 기회 없어? 잘 생각해. 나 지금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랑 만나고 있어. 이혼 도장이 아직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딴 놈을 만난다고? 아니, 너야말로 이혼 전부터 바람핀 거 아니야? 그 놈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날 버린 거 아니냐고? 그 새끼 뭐 하는 놈이야? 꿈은 있는 놈이야? 연봉 1억 원 넘게 받는 남자야. 30 넘어서 꿈만 쫓는 너와 달리 이미 오래전에 꿈을 이룬 멋진 남자. 너한테 배신당하고 알았어. 꿈을 쫓는 남자보다는 꿈을 이룬 남자가 더 멋지다는 것을 말이야.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인간은 자극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고 했는데? 넌 그동안 너무 자극이 없이 편하게 살아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난 자극 따위는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난 너 따위는 필요 없어서 버린 거니까 썩 꺼져. 부모님도 나랑 인연 끊겠다고 하고 기댈 친구도 없는데 나보고 어디로 꺼지란 말이야? 왜 대답이 없어? 벌써 날 차단한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당장 네 집 주소 알려줘. 안 그럼 가만 안 있을 거야. 날 버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도 답장 안 줄 거야?
그 후 전 남편이 노숙인이 돼서 길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지인한테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활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 바쁘면 알아서 알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길에서 노숙하는 처지가 됐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런 인간이랑 이혼한 게 신의 한 수였단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영원히 그렇게 살겠지요. 내일 수진이 유치원 소풍 가는데 돈 좀 주면 안 돼? 무슨 돈? 소풍 가니까 도시락 싸야 하잖아. 요즘 제철인 딸기도 넣고 예쁜 캐릭터 도시락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생활비 준 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썼다고.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잖아. 식비만도 아니고 다른 잡비까지 해서 3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낭비 안 하고 절약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야. TV에서 한 달에 10만 원 살기 같은 예능 프로 나오는 거 못 봤어? 시퍼런 대낮에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런 프로 보면서 공부 좀 해. 돈이 부족하면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내가니 호구니. 허구한 날 왜 자꾸 나보고 돈 내놓으래.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난 뭐 땅 파서 돈을 캐오는 줄 알아.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하는 여자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온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건 사실이야. 내가 말했지. 요즘 불경이라 야근비도 없다고. 월급 조금 받아서 집세 내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도 없어. 집에 있는 넌 경제 개념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 달에 너한테 30만 원씩 주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 감사함을 알고 절약에 힘써야지 뿌리가 썩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만 더 줘. 내일 수진이 소풍 도시락은 예쁘게 싸야 할 거 아니야.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 있는 돈에서 알아서 써라고 하는데 왜 자꾸 더 내놓으라고 고집 부리냐고. 역시 돈 관리를 내가 하길 잘했어. 너한테 돈을 맡겨놨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개판이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너한테 맡겨. 난 덜 먹고 덜 써도 되지만 수진이한테만은 남들 하는 것만큼 해주고 싶어. 요즘 세상에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애는 우리 딸밖에 없을 거야. 애가 반에서 급식을 제일 잘 먹는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나 정말 너무 속상하고 창피했어. 애가 잘 먹는 것도 창피한 일이야. 정신머리가 썩었어. 집에서는 매일 밥에 김치 김밖에 못 먹는데 유치원에 오면 맛있는 급식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는데 안 창피해? 아니 넌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밖에서 그딴 소리를 하고 다녀.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애 교육도 하나 제대로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나도 이래서 돈 벌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쩍하면 날 무시하는 것도 이젠 지친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나도 일하러 나갈게. 그럼 더 이상 나한테 돈 달란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집에 조용히 있어.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여자는 돈 좀 벌면 기가 살아서 남편을 개똥으로 봐서 안 돼. 요즘 다들 맞벌이 하는데 당신만 딴 세상에서 왔어? 남들은 남들이고 우린 우리야.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지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돈을 더 줘. 아님 난 결혼 전에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았는데 왜 넌 그 쉬운 것도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셋이서 30만 원이면 떡을 쳐야 정상인데 살림살이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30만 원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냐고. 당신은 결혼 전에 본가에서 살았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지금도 내가 월세 내니까 그때랑 똑같이 뭐가 다르단 말이야. 사람이 살려면 식비뿐만 아니라 세제나 화장지 같은 소모품도 사야 돼. 그래봤자 몇천 원짜리들이잖아. 몇천 원이라도 그게 쌓이면 10만 원을 훌쩍 넘겨. 머리 나쁜 여자는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머리 아프단 말이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보내준 식재료들 몰래 지 혼자 훔쳐 먹었잖아. 우리 엄마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데 뭔 식비가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거야? 어머니가 보내준 건 다 버렸어.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더 들어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도 자꾸 보내서 솔직히 민폐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신경 써서 보내준 것들을 다 버렸다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정신 나간 여편네가 내 집에도 있었던 거야? 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우스워.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음식들은 전부 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고기랑 생선도 이미 상한 걸 상온 택배로 보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 유통기한 지나도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없는 걸 먹고 병원에 가면 또 병원비 쓴다고 난리칠 거면서 무책임하게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겠단 거야?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란 넌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되잖아. 어차피 어릴 때부터 그런 거만 먹고 커서 면역력이 남다를 텐데 뭐. 난 그렇게 가난하게 크지 않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머리에 저장할래? 네가 한 말을 내가 꼭 믿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당신이란 사람 진짜. 우리 엄마가 생각해서 보낸 음식들을 버린 여자는 입 다물어? 어쩌다 상한 음식이 들어있었다고 우리 엄마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지. 어쩌다가 아니라 매번이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모르는 냉혈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고 후회막급이다. 근데 오늘 택배 왔어? 왔는데 뭐야? 골프용품이니까 절대 다치지 마. 나랑 수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당신은 골프 치러 다니려고? 골프는 성공한 남자가 필수로 가야 하는 코스야. 당신이 성공한 남자야? 마누라 전업주 부시키고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되면 성공한 남자지. 나랑 수진이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넌 끈기가 없어서 안 돼. 엄마라면 뭐든 척척 알아서 해야지. 그깟 도시락도 하나 못 사서 징징대는 게 무슨 엄마야? 그럼 내 혼전 재산 돌려줘.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병원비가 없다고 내 돈 빌려갔잖아. 그거 돌려주라고. 가족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게 어딨어. 내 마누라 돈이면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다신 돈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모자란 널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그깟 병원비 좀 대주고 돌려달라고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병원비로 썼는지 아닌지도 의심돼. 자궁암 수술이긴 하지만 4천만 원이나 썼단 게 좀 믿어지지 않아. 암 치료하면 다들 그 정도는 써. 생활비 더 올릴 거 아니면 그 돈 갚아줘. 그 돈은 병원비로 다 쓰고 없다고 했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란 거야. 진짜 피곤하게 하는 여자다. 10만 원 보내줄 거니까 아껴서 써. 그리고 2번 다시 돈 더 달란 소리 하지 마. 오늘 저녁엔 붕어빵 사갈게. 고마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오늘 내 기분을 거슬러서 미안하고. 붕어빵 사와서 감사하다고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얘를 갖춰. 그럼 너랑 수진이한테 붕어빵 한 마리씩 하사할게. 내 덕에 붕어빵도 먹어볼 수 있다고 감격의 눈물도 보이면 금상첨화고. 겨우 붕어빵 2개로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야? 내 말대로 안 하면 앞으로 국물도 없단 거 기억해. 얼마 후. 하늘 같은 남편이 집에 왔는데 밥도 안 하고 대체 어디를 간 거야? 하늘 같은 남편? 왜? 이 있어? 돈 벌어서 니들을 먹여 살리는 난 하늘이라고. 몇 번을 더 말해야 그 머리에 내 말을 장착시킬래. 지금 당장 집에 기어들어와서 맛대가리 없는 밥 만들어. 더럽게 맛없는 걸 투정 한 번 안 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나한테 감사함이 없어. 그 더럽게 맛없는 것도 지만 많이 먹고 내 딸이랑 내 손녀한테는 조금밖에 안 줬다면서? 딸이랑 손녀라니 설마 장모님이세요? 그래 나야 오랜만일세? 아니 장모님이 왜 현진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현진이는요? 쩍하면 친정에 뽀르르 가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 말을 무시하고 친정에 가서 민폐 끼치는 철없는 제 와이프를 용서해주세요. 내 딸한테 뭔 잘못이 있다고 용서하라 말아야? 넌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란 거 자각하니? 장모님 혹시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 화내고 있는데 그럼 안 되나? 아니 사위는 백년손님인데 사위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딨어요? 그럼 장모님 딸 입장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모르세요? 내 딸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 왜요? 그게 정신없이 밖에서 쏘다니다가 차사고라도 당했어요. 얼만큼 다쳤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돈부터 계산하고 자빠졌니? 내 딸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왔어. 영양실조라고요? 아니 무슨 그런 일로 구급차를 불러요? 작은 동네에 구급차가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장모님 딸만 소중해요? 당연히 쓰러진 내 딸이 소중하지. 그럼 네 놈이 소중할까? 구급차뿐만 아니라 경찰도 불렀으니까 각오해. 아니 경찰은 대체 왜 불렀어요? 구급대원이 불러줬어. 수진이가 누가 봐도 자꾸 구급대원을 보자마자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걸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들었어. 학대는 누가 학대했단 거예요? 아 진짜 사람 창피하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애를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는데 학대가 아니고 뭘 한 거야? 아빠가 못 먹게 하고 돈도 안 줬다고 수진이가 경찰한테 다 말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경찰이 널 찾아서 조사에 나서겠지.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경찰이랑 말해본 적 없거든요? 저 경찰 공포증 있다고요?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반복해왔으면 경찰 공포증이 다 생길까?
너 같은 놈한테 귀한 내 딸을 준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싶다. 내 딸 혼전 재산까지 다 뺏어서 지 엄마한테 퍼부은 놈이 감히 내 딸과 내 손녀한테 큰소리치고 왕노릇을 하고 내 딸을 영양실조로 만들어? 역시 거지같이 사는 인간들은 뭘 해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서 무리야. 너 같은 쓰레기한테 대체 뭘 감사하란 말이야? 아빠도 없이 가난한 엄마랑 어렵게 산 여자를 와이프로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맞지만 난 평생 간호사로 일했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게 산 기억은 없어. 아직도 간호사 했다고 뻥치시고 있네. 장모님이 간호사 했으면 전 왕년에 의사 했네요. 부족한 딸년 저한테 시집 보내려고 거짓말 친 거 다 아니까 그만하죠. 네가 이런 꼴통인 줄 미처 몰랐다. 꼴통인 노인네가 누구 보고 꼴통이네. 장모님이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현진이가 절약도 제대로 못하고 그 탓에 오늘 같은 일을 만들어서 저한테 민폐를 끼쳤단 것도 몰라요. 아들도 아닌 그깟 딸을 낳아도 내쫓지 않고 둘을 먹여 살려줬더니 사람 뒤통수나 치고. 현진이한테 똑바로 전해요. 퇴원하고 집에 오면 내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시킬 거니까 각오하라고요. 내 딸이 다시 너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안 오면 갈 데가 없는데 안 오고 백이겠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전업주부한테 아이 양육권이 갈 리는 없을 테고. 제가 딸을 데리고 오면 현진이는 알아서 저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네 생각대로 안 되게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찾을 건데? 안 되겠네요. 장모님이랑 현진이 수진이까지. 새 여자를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네요. 자식 잘못 키웠으니까 그 정도 참여는 해야 정상이란 거 인정하죠? 넌 그냥 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뿌리부터 썩은 모자란 놈이란 거 잘 알았다. 일주일 후. 이젠 퇴원도 했을 텐데 대체 언제 집에 올 생각이야?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박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려고 했는데 주제를 모르네. 내가 네 앞에 무릎 꿇을 날은 영원히 안 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야? 이혼하겠다는 뜻이야. 나랑 헤어지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직장도 없고 적금도 없는 여자가 간덩이도 크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혼말을 꺼내는 거야? 너 이렇게 무모한 여자였어? 직장은 구하면 되고 경제적인 부분은 엄마가 서포트 해준다고 했어. 가난한 과부 장모님이 뭘 가지고 서포트 해주신대. 왜? 또 장모님이 젊었을 때 간호사 했다는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게 뭐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는지 요상한 니네 속이 궁금하다. 네가 믿던 안 믿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난 무조건 이혼하고 수진이도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도 청구할 거고. 내가 뭘 어쨌다고 위자료를 청구하겠단 거야? 너 우리한테 쩍하면 기생충이라고 폭언하고 경제적 빈곤을 겪게 했잖아. 그건 네가 절약할 줄 모르고 낭비한 탓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야근비도 안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월급 명세서도 안 보여준 건 지 혼자 월급을 독차지하고 쓰겠다는 뜻밖에 더 돼? 네가 내 야근비는 어떻게 알았어? 니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아니, 그딴 걸 회사에 물어보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내가 처자식한테 밥도 안 먹여주는 놈으로 인식될 거 아니야. 그따위로 나오면 나더러 어떻게 승진하란 거야? 네가 승진하던 말던 나랑 상관없잖아. 이혼하겠단 말 못 들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 지금까지는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어. 하지만 입원한 날 보며 한없이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며 깨달았어. 난 좋은 딸도 좋은 엄마도 아닌 비겁하고 이기적인 딸이자 엄마라는 것을. 무슨 뜻이야?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도움을 청했다면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릴 일도 없었고 불쌍한 내 딸이 미련한 엄마랑 같이 못 먹고 못 입고 살지도 않았어.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바람이나 피는 어따위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바람이라니? 그런 추측은 불쾌하다.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 날 미행했니? 엄마가 사람 찾아서 좀 알아봤어. 네가 회사 후배년한테 가방 사주고 주얼리 사준 거 다 알아. 그건 바람이 아니라 애가 회사에 입사해서 힘들어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한 거야. 애라고 표현하니? 지 새끼한테는 딸기 하나를 사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내연녀한테는 비싼 사치품들을 척척 사줘도 좋기만 하니? 나한테는 에코백 하나 안 사준 인간이 젊고 어린 년한테는 비싼 걸 안겨주고 더러운 욕망 푸니까 좋았어? 미안해. 뭐가? 그냥 다 미안한데 이혼은 안 돼.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결혼하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사치만 즐기고 살림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랑 무슨 결혼이야? 이제부터 돈 관리 다 너한테 맡길게.
빚이 5천만 원 있는 가계부를 나한테 맡기겠다고 한들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나한테 빚이 있단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다 알아봤다고 했잖아. 장모님이랑 너가 그렇게 똑똑한 여자들인 줄 몰랐어. 내 연녀는 당장 버리고 너한테 돌아갈게.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 지금 당장 처가에 가서 무릎 꿇고 빌게. 네 무릎 따위에 무슨 가치가 있단 거야? 지금까지 나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더니 갑자기 무슨 태도야? 더 이상 너 따위한테 맞추면서 숨죽이고 사는 삶은 안 살겠다고 결심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꼭 우리가 정말 헤어지는 것 같잖아. 변호사도 찾고 있는 중이고 너랑 끝내려는 거 맞거든? 우리 딸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생각이야. 수진이가 아빠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소리만 지르고 안아준 적도 없고 웃어준 적도 없는 아빠는 2번 다시 안 보고 싶으니까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하던데? 이제 겨우 5살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애가 그럴수록 애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빠와의 친근감을 이끌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수진이도 그냥 네 꼴 자체를 안 보는 게 치유라는 뜻인데? 끝까지 더럽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랑 사적인 연락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내 변호사랑 얘기해. 그 후 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구했고 전 남편의 불륜을 증거로 순조롭게 이혼했습니다. 공동적금을 몽땅 다 탕진하고 빚까지 만든 전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고 제가 빌려준 돈 4천만 원을 갚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고 버는 족족 저한테 입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 후 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가 번 돈으로 딸아이한테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지만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